그 편안하게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될까요?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건기식 구매대행을 시작해서 이제 1년차 된 구매대행 셀러입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되게 정신없이 좀 지나와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1년 되셨는데 네. 지금 대략적인 그 매출하고 수익이 어떻게 되시죠? 매출은 잠깐 준비해주세요. 네. 보세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갖고 철저하신 것 같아요. 준비 막 이런 것들이. 네.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최근 3개월 면세 매출 금액이 저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12월 달에 6천, 그죠? 6천이시고 1월 달에 5,200, 2월 달에 5,700이신 거네요. 그죠? 네. 대략적인 매출이 한 5, 6천 정도? 5,500 정도 평균 잡으면 되겠네요. 수익률은 괜찮으세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많이 안 하시고요. 100만 원 미만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제품을 지키느라고 광고비를 많이 태웠어요. 300 가까이. 300 가까이? 네. 오, 광고비를 이제 빼기 전엔 1,000만 정도 됐었는데 네. 광고비를 빼니까 이제 한 700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대표님을 어디서 뵀어요? 23년 겨울에 2월 달쯤에 1년 전에 카페 정모했을 때? 네. 네네. 감자탕 집에서 맞아요. 감자탕 집에서 1차 때 제가 좀 늦게 왔죠. 2차 때도 인사드리면서 그때는 어떠셨어요? 느낌이? 되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어서 갓 태어난 신생아 수준이어서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심리적인 위안도 좀 됐었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좀 더 힘을 얻고 거기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입장이 되셨네요. 인터뷰를 제안했을 때 사실 선뜻 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들도 있고 걱정되잖아요. 잘 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 많이 또 뛰어들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게 네.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저도 좀 어렵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처럼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많이 하셨어가지고 어떤 거요? 많이 나눠주시면서 좀 이렇게 장사를 하셨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부모님께서. 철부지 막내였습니다. 근데. 소리 많이 드셨네요. 사실은 잘 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영상에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톡 주고받고 근황을 알리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잘 되신 분이 많은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잘하고는 있지만 자리를 힘들게 잡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더 경쟁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싶네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되실 거예요. 이전에는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30살 초반 때까지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이제 지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동네에서 마트를 거의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해오셨었거든요. 20년이요? 네. 와, 오래 하셨네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엄청 열심히 도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대충 도와드리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그 위탁 판매도 같이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사업을 좀 도전을 했어요. 오프라인 하면서 네. 온라인으로. 네. 네네. 2년 정도 그렇게 위탁 판매를 하다가 온라인 사업을 위탁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첫 사업이었어요, 그게. 첫 사업이었어요. 예.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도전을 좀 많이 하면서 하셨던 게 어땠어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았는데 제가 진행했던 제품이 청소용품 그 제품이랑 그리고 텀블러 그거 2개 제품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진행을 하면은 메일이나 뭐 전화를 해서 뭐 이 제품 뭐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제조사이다. 예, 뭐 그렇게 컨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직접 찾아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뭐 키워드 이런 거 보고 시장 조사하다가 이게 좀 상승세가 보이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 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냥 전화 드리고 만나 달라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그렇게 이제 찾으면 도매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로 먼저 해서 네. 좀 약간 쉬운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 그게 아마 저희
이제 아버지나 이제 사업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옆에서 봤기 때문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작은 차이 같은데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그거를 잘 다뤄서 그런 좋은 정보를 뭐 충분하게 그렇게 캐치하고서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온라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실제 만나보면은 어떤 여지가 더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거가 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어땠어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랑 미팅을 갖게 됐는데 다들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흔치가 않은데 얘기를 잘 해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죠. 상세 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내 방식대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하고서는 상세 페이지를 바꿔서 판매를 시작을 했죠. 처음 하는 거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이제 제품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품도 좋고, 운도 좋고. 그래서 그 제품이 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진도 괜찮았어요. 제품 한 개당 소소하게 한 5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한 개요? 아, 하루에. 하루 수익이 5, 6만 원 정도? 네. 하던 일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있으시니까 매장 도와주시고 약간 사이드로 하는 개념이었으니까 괜찮았네요. 그죠? 네.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팔았다거나 그런 거 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시면 확실히 안 넣으셔도 돼요. 네. 텀블러도 잘 팔렸나요? 네, 텀블러도 괜찮게 팔렸어요. 제가 상세 페이지 가공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광고를 태우면서 그것도 이제 좀 추진력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제조사 측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텀블러만 제공을 했는데 대표님 그러면 너무 잘 파신다고 이것도 한번 팔아보시라고 하고 다른 제품도? 네, 다른 제품은 잘 안 됐습니다. 셀러는 잘 팔면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 공급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어떤 정도였어요?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와디즈 펀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펀딩이 잘 돼서 출시하게 된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지도가 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제품이었고 텀블러 같은 경우는 그게 대형 텀블러거든요. 최초 대형 텀블러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디어상, 기능상 차별점이 있었네요, 제품이. 네. 이미 이렇게 알려지거나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고. 지금은 아마 인지도가 많이 이름 되면은 많이 알고 다 계신. 알아요. 뭐지? 궁금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다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재미가 좀 많이 생겨서 자신감도 막 생기고 좋았었는데 경쟁업체에서도 이제 막 전화가 오고 경쟁업체. 예. 얘네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조사 측에서 이제 정해줬어요. 그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라. 가격을 준수해라 해서 저도 그런 거 다 지키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경쟁업체에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혼자서 제가 많이 파는 것 같으니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다 지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광고를 제가 그때 돌리고 있었거든요. 어. 광고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너무 투머치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제 경험이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 받고 당황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쓰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내 돈 주고 광고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예. 좀 정중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어쨌든 뭐 경쟁에서 막 전화가 오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제조사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판매해 주시고 감사하다. 미팅을 한번 가져보자. 제가 사는 곳까지 방문을 해주셨어요.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나 팔았길래 제조사에서 잘 판다고 그렇게 미팅까지 제안하고 그렇게 됐나요? 그게 제품이 하나에 22,1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마진은 제가 한 10% 정도 남기면서 했었고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00개도 평균적으로 이제 한 30개 뭐 이렇게 팔렸어요. 그때 이제 한참 뜨던 시기여서 그 제품이 TV에서 홈쇼핑 광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조사 측에서 알려줘요. 아 저희 홈쇼핑 방송 언제 하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노출시켜놔라. 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하시라, 광고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했죠. 그때 이제 주문이 거의 100건 이상. 아, 그렇게 되면 가까이.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원래는 제조사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조사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판매를 이제 하더라고요. 연예인까지 이제 하면서 광고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미팅을 좀 갖고 싶다.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좀 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 만남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판매를 잘 하시고 좋은데 이제 100원만 좀 싸게 팔겠다. 좀 양해해 주시고 기존 하시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판매하셔라, 가격 준수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미팅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미팅이 결론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팔겠다는 거네요. 네, 그쵸. 그때는 그거를 몰랐죠. 웃을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감명 깊게 읽었던 되게 이제 마케팅 사업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거 아니에요? 부자의 그릇? 아니에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책을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아, 그 책을 줬어요, 거기에서? 네, 혹시나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책을 이제 드렸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은 잘 팔아줬는데 그건 고맙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팔 거니까 네. 이거 읽고서 이제 살 길 잘 찾아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근데 그 당시 기분 안 나쁘셨어요? 되게 좋게 얘기를 나눴어요. 며칠 지났는데 이제 제가 되게 어렵게 1페이지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거의 막 2위,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업체들 다 제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가격 비교가 되면서 상품이 묶여버리면서 제가 이제 밑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제조사랑 이제 묶여버린 거예요. 제 몰은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제조사에서 온라인 판매는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니까 그만 판매하시라. 단계별로 온 거네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이미 200개 이상 또 물건을 땡겨온 상태. 사입까지 하셨구나. 네, 사입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떠안게 됐죠. 그건 잘 터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온라인에서 아예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니까 그거는 알아서. 알아서 하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조사 보통 이런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이제 이번에 상장 회사로 이제 되면서 저희 뜻은 이제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윗선에서 제재를 하신다. 대표님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지금도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분노라던가 화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커서 그래요. 이건. 네. 그것들을 이제 부모님 마트에서 판매도 하고 당근마켓으로도 이제 판매를 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위탁 판매를 이어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전환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그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께서도 도와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대표님이 하는 일을? 네. 위탁 판매를? 포장해서 이제 저는 그때 막 사은품도 막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고 손편지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다 했었어요. 사실 제가 사입한 제품을 그대로 그냥 송장만 붙여서 보내드려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직접 다 손편지하고. 저는 손편지까지는 안 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나요? 네.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죠. 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신기한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전화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고. 본질을 아신 것 같아요. 판매를 잘하기 위한 본질. 원소스를 찾아가서 그렇게 컨택을 하고 후발주자로서 잘 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광고도 이렇게 하고 잘 팔리고 있는 상품에 추가 구매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애프터 서비스 그런 것들까지 하신 거잖아요. 잘 된 게 우연이 아니고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갖고 멘탈이 많이 좀 약해져서 거의 번아웃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혼자서 이게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제조사에서 이제 그런 통보까지 받게 되니까 의욕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이게 결국 내 제품이 아니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허탈해 했었죠.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 온라인 사업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떠난.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고 거의 2년 정도 그러면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는 뭐였어요? 다시 온라인 사업을 하게 중간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어요. 호주요? 네, 호주요.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